어서 들어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캐스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KT 편입니다. 올해 KT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는지 오늘은 이제 KT 위즈의 이모저모를 보시고, 그리고 이제 투수편, 야수편 나눠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장기 집권에 들어가 있죠, 이강철 감독님. 근데 요 얘기를 조금 좀 해드리면, 사실 이강철 감독님에 대한 그 팀에서의 신뢰가 막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KT는 이강철 감독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곤 코치가 시즌 도중에 야구 예능 프로그램 감독을 맡으면서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박시영 선수가 방출을 당해서 올 시즌 전에 그죠? 네, 롯데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준호 선수, 사실 투수로 입단했다가 타자했다가 다시 투수로 간 이 친구도 롯데로 입단했다가 KT로 넘어왔고, 그다음에 조용호 선수, 홍현빈 선수. 홍현빈 선수는 삼성으로 이적을 했죠. 신봉기 선수가 은퇴를 했습니다. KT의 작년 시즌 루키였죠. 24 시즌 루키 정준영 선수, 상무에 합격이 돼서 입대를 했습니다. 복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정준영 선수가 돌아오면 KT의 외야가 뭐야? 군대 갔다 왔더니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부자가 됐어? 뭐 이런 느낌일 거예요. 최원준 선배가 뛰질 않나? 김현수 선배님?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최동환 선수가 LG에서 시즌 끝나고 은퇴가 저 방출이 됐는데, KT에서 이강철 감독이 직접 전화해 갖고 영입이 됐었죠. KT의 25 시즌 가장 큰 변화는 시즌 전에 김민과 오원석의 트레이드였습니다. 팀의 필승조로 성장한 김민 선수를 트레이드 카드로 사용해서 오랜 수건이었던 좌완 선발 카드를 영입을 했죠. 오원석 선수로. 김민이 빠지면 오원석을 얻는 대신에 불펜이 조금 헐거워지겠구나 라고 해서 제가 요걸 써놨었습니다. 시즌 도중에 여기도 보시면 워낙 타선이 약하니까 이정훈 선수를 데리고 오고 박세웅 선수의 친동생인 박세진 좌완 투수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또 좌완 투수에 대한 니즈 계속되죠. 불펜 LG 임준영 선수를 데리고 오는 대신에 포수 김준태와 멀티 천성호 선수를 6월 달에 모두 트레이드로 교체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24 시즌이 끝나고 가장 큰 이슈는 KT에서 심우준 선수의 이적이었죠. 4년에 50억.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이태근 선수가 히어로즈로 다시 돌아갈 때 60억이었나요? 전 정말 그때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그때는 또 훨씬 전이고 시간이. 근데 심우준 선수의 50억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저는 엄상백 선수의 계약이 훨씬 더 충격이었습니다. 아무리 투수여도 저는 엄상백 선수가 78억 정도의 값어치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때도 말씀드렸고, 전 저때 진짜 저때가 저는 이태근 선수만큼의 충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허경민을 영입을 했죠. 그래서 올해는 김상수가 유격수를 보고 2루에는 오윤석 선수가 들어가겠구나 라고 저는 시즌 전에 예상을 했죠. 우규민 선수 7억에 2년 보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6 시즌까지 우규민 선수는 개런티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김동현 선수가 1라운드였는데요. 당장은 몰라도 KT가 분명히 심혈을 기울여서 키울 것이다. 기억을 해놓으시라고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외국인 구성에 뭐라고 써놨냐 하면 여기를 주목하십시오. 저는 헤이수스를 영입한 건 굿. 근데 저는 이때도 도대체 쿠에바스는 왜 재계약한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저는 아예 의외라고 써놨잖아요. 근데 결론은 이제 시행착오가 된 거고, 저 당시로 보면 뭔가 판단착오죠. 워낙 큰 경기에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정규 시즌에 보여주는 기복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저는 재계약이 어렵다고 봤다. 그리고 시즌 도중에 그래서 결국은 머피로 교체가 됐죠. 그리고 로하스도 스티븐슨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스티븐슨의 결과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 스티븐슨의 결과치였다면 차라리 그냥 로하스를 냅뒀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결과론이에요. 지금서부터 성적을 볼 텐데요. KT가 그러면 아예 5위를 못 갈 수준이었냐? 아니요. 얘네 5할 넘었어요. 5할 1푼 1리예요. 이게 저는 어떤 면으로 보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면으로 보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건 그래, 적어도 5위권 경쟁을 하려면 5할은 좀 넘어야지 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 있고,
부정적인 부분은 뭔지 아세요? 바로 키움이 승률을 갖다가 인플레이션을 너무 시켰다는 거예요. 워낙 키움 승률이 낮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키움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됐다 이거죠. 이게 보시면 KT는 기아한테 8승 8패, 삼성한테 11승 5패 무지하게 잘했습니다. LG한테 거꾸로 다 갖다 맞췄죠. 5승 11패. 두산한테는 또 더럽게 잘했어요. SS 7승 9패, 롯데 6승 1무 8패, 하나 6승 1무 9패, NC 6승 1무 9패, 키움 11승 5패. 여기 보시면 중위권 팀들한테 더 약했습니다. 롯데, NC, 삼성한테 또 되게 잘했고 LG한테 약했고. 이렇게 보세요. 이게 딱 문제가 딱 나타납니다. 팀 타율 9위, 득점권 타율 6위, 출루율 5위, 장타율 9위, 2루타 9위, 3루타 7위, 홈런 7위, 타점 7위, 도루 꼴찌, 밥입 꼴찌, 타격 WAR 8위, OPS 8위. 그러니까 여기는 타격이 그냥 없는 팀이에요. 그나마 이제 팀 ERA 4위, 퀄리티 스타트 독보적인 1위, 퀄리티 스타 플러스 4위, 피안타율은 9위, 선발 WAR은 ERA는 4위, 구원 ERA는 5위. 사실 올해 투수들도 그렇게 아싸라게 좋지는 않았어요. 진짜 선발 갖고 야구하는 거예요. 불펜이 김민 빠진 게 굉장히 컸다니까요. 재밌는 거. 아까 KT는 한 3년간을 시즌 초반에 박박박박 기면서 시작했다. 근데 끝나고 나니까 포스트 시즌 가 있고 끝나고 나니까 한국 시리즈 가 있더라. 근데 올해는 처음서부터 성적이 좋으니까 끝나고 나니까 포스트 시즌 못 가 있더라. 보세요. 안 어울리게 개막하고 나서 5할 이상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 전년도 전전년도 그 전년도 계속 보면 꼬라 받고 있어야 되는데 개막 전에 이틀 연속 1점 승부했습니다. 한화랑 1승 1패. 근데 2차전에 얘는 이것밖에 안 해. 끝내기 안타. 배정된. 그리고 25일 날 두산전에서 허경민이 이적 후 첫 홈런. 참 이게 드라마틱해요. 그 다음에 3월 26일 날 소영준 선수가 2년 만에 선발 복귀전. 작년에는 선발 안 뛰고 후반에 불펜으로만 던졌죠. 그리고 3월 27일 날 오원석 선수가 트레이드 이후에 첫 번째 선발 나가서 5이닝 2피안타 무실점 승리 투수. 그 다음에 시즌 초반에 장성호하고 로하스가 타격이 매우 부진했습니다.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특히 장성호. 로하스는 그런 믿음이라도 있으셨을 거예요. 에이, 쟨 저러고 시간 지나면 알아서 칠 거야. 근데 장성호 선수는 욕을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근데 장성호를 안 뺐죠. 이강철 감독이. 근데 저는 이해가 가요. 장성호가 포수기 때문에. 장성호가 포수가 아니면 뺐죠. 근데 냉정하게 또 장성호를 빼잖아요. 그러면 중심 타선에 들어갈 만한 선수들이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KT는 전체적으로 타격 응집력이 개판이다. 이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진짜 KT는. 정말 홈런 아니면 점수 안 나는. 팀 전체적으로 다 느리고. 그리고 올 시즌 초반에 박영현 선수가 살짝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주일 동안 박영현이 2번의 불론을 만들어냅니다. 4월 4일 날 SS전에서 피치클럽 관련해서 쿠에바스하고 에레디아 신경전. 피치클럽 서로 배트파스 안 들어가고 그러다 한번 붙었죠. 그리고 4월 6일 날 박영현이 2경기 연속 끝내기 안타 허용하면서 3연패. 이거 보세요. 박영현이 시즌 초반에 굉장히 어려웠다니까요. 그리고 개막하고 9경기 동안 계속 1점 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투수들이, 불펜들이. 계속 1점 차 승부하니까. 점수는 적게 내고 그걸 막으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개막하고 9경기가 그랬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 4월 19일 날 강백호 헤이수스 부상으로 이탈합니다. 팀의 중심 타자, 팀의 1선발. 그 와중에 고용표는 키움전에 완봉승하고 22일 날은 김상수까지 이탈합니다. 그리고 22일 날 트레이드 왔던 오원석, 김광현이 선발 맞대결이죠. 오원석 선수가 9대3으로 완승을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3연승을 해요. 그러니까 KT가 진짜 좀비예요. 좀비. 이 팀은 전 인정이라니까요. 25일부터 27일까지 대전에서 한화랑 하는데 3연전이잖아요. 그거 다 1점 승부합니다. 1승 2패. 둘 다 서로 투수야구 하니까. 여기 29일 날 잠실 두산전 앞두고 강백호, 천성호, 안현민, 강민성이 등록하고요. 오윤석, 허경민, 유중규, 최성민이 말소됩니다. 안현민의 시작이 2025년 4월 29일이었습니다. 저 때서부터 안현민이 1군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개막 후 재밌는 일이 벌어진 극악의 타격 퍼포먼스, 득점권 타율 최하위,
공격력이 답답이 극에 달했으나 최강의 선발진으로 버티면서 이강철 감독 부임 후 가장 빨리 팀 10승 달성. 최근 수년간 통틀어 4월 성적이 가장 좋았음. 21 시즌 이후 4월 성적 플러스 마진 4년 만입니다. 5월달 14승 2무 11패 5월 1일날 이게 그날입니다. 안현민과 김태견의 직구승부. 잠실 백스크린 홈런. 그리고 제가 팬이 됐습니다. 이 경기에서. 안현민 팬. 근데 전날 또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좀 또 할만하면 부상, 할만하면 부상. 장준원 선수가 베이스 러닝 하다가 발목 돌아갔죠. 그러면서 장준원 선수까지 빠졌는데 저 때 장준원이 빠지면서 허경민, 김상수, 오윤석, 장준원 4명이 다 없었습니다. 내야에. 근데 그 5월 달에 플러스 3을 했어요. 5월 1일 날 안현민이 김태견한테 그 센세이셔널 홈런 쳤잖아요. 5월 2일 날 안 내보낼 수 없잖아요. 4타수 3안타. 3안타 중에 2홈런. 4월 4일 날 안현민 장애 역전 홈런. 3일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타자입니다. 어린이날 시리즈 못 이기죠. KT 유명하죠. 다 졌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3일 날 포항 삼성전 패배로 6연패했습니다. 근데 23, 25일 수입하면서 단독 4위에 등극해. 몇 위? 단독 4위. 그런데 엔트리에 등록됐던 강백호가 5월 27일 날 두산전에서 루에 귀루하다가 인대 파열로 아예 아웃이 됩니다. 6월 10승 12패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6월 1일 날 박경수 은퇴시켰죠. 8일 날 조용호 은퇴시켰죠.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건 여기에요. 배재성 선수가 등록을 했어요. 전역하고 나서. 그리고 6월 21일 날 로하스가 말소가 됩니다. 6월 21일 날 NC전 0대 5로 8회까지 지고 있다가 8회 말에 7득점하면서 역전승 거두고요. 그리고 6월 25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천성호 선수와 김준태 선수 그리고 임준영 선수의 트레이드가 여기 때 나오죠. 그리고 6월 5일 날은 이정훈 선수의 트레이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로하스가 말소된 게 가장 KT가 어렵다라는 저는 반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로하스의 말소는 인위적인 거잖아요. 야, 쟤 안 되겠다. 내려보내. 이건 결정을 한 거죠. 코칭 스텝이. 7월 달에 10승 11패. 그러니까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5할에서. 21일 날 로하스를 말소했었는데 딱 10일 만에 다시 등록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래, 역시 로하스구나. 이틀 연속 홈런을 때리면서 KBO 외국인 최다 홈런 기록 경신합니다. 그리고 오원석이 믿을 수 없는 퍼포먼스. 7월 4일 날 데뷔 첫 10승. 올 시즌 25시즌 전반기 국내 투수 중에 유일한 10승을 달성한 투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2개월 연속 외국인 선수가 말소가 됩니다. 6월 달에는 로하스가 말소되고요. 5월 달에 너무너무 부진했던 쿠에바스. 결국 7월 6일 날 말소가 되고요. 11일 날 5일 뒤에 외국인 패트릭 머피 계약 발표가 납니다. 그리고 17일 날 패트릭이 등록을 하는데요. 여기 그 22일서부터 24일까지 NC전을 싹 잡으면서 어린이날 시리즈 3연패 했던 거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강백호 선수가 인대파열에서 복귀를 합니다. 7월 22일 날. 그런데 유독 KT가 LG를 만나면 안 풀려요. 여기도 보시면 7월 29일서부터 31일까지 LG전 수입회를 합니다. 이때가 뭐였냐면 원정 9연전의 시작이었거든요. 그 시작 3연전이 LG전이었는데 잠실에서 다 집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터졌죠, 여론이. 그러니까 이제 KT 팬 여러분들이 가뜩이나 이제 짜증이 나 계시는데 강백호까지 투수로 나오니까 이제 터질 게 터진 거야. 8월달 12승 1무 12패 다시 5할로 복귀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오원석이 허리 통증으로 이탈을 해요. 그리고 결국 로하스도 말소를 시키고 웨이브 공시하면서 스티븐슨 영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6일날 바로 등록을 했죠. 10일날 패트릭 데뷔 첫 승. 그리고 15일날 안현민이 부상 당했습니다만 2경기만 이탈하고 다행스럽게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입하는 경기였는데 22일 날도 8회 초에 6득점에서 이겨서 분위기가 확 올라왔고 마지막 3연전 장진혁이 8회 역전 3런 때리면서 이 경기도 역전승으로 잡아냈거든요. 그러면서 분위기를 확 살립니다.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문용익, 기아전 선발승, 5이닝 피안타 제로, 볼넷 하나. 그래서 문용익 난리가 났던 경기. 그리고 8월 30일 날 기아전 9회 말 3전 내면서 역전승. 김상수 끝내기 2루타. 5월 붕괴 위기에서 버티고 버틴 또 버틴 8월 1일. 근데 패트릭 생각만큼 크게 임팩트 없었다. 스티븐슨 아쉽다. 그리고 운명의 9월 9승 1무 8패. 근데 롯데전 박찬영이 끝내기 홈송구 3루수 홈에 줬다 던져갖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버티고 버텼는데 또 LG전 수입해. 여기가 결정타예요. 그런데 20일 날 고용표하고 폰세가 선발 맞대결했는데 그걸 잡았거든요. 그리고 25일 날 SS전 승 패트릭 호투. 그리고 이 경기 승리하면서 5할 무조건 확보가 됐고요. 그 30일 NC전 이게 결승전이었죠. NC가 6연승이었으니까. 이때 고용표가 불펜까지 등판했죠. 근데 졌죠. 그리고 한화전 이걸 비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NC가 이겨버리면서 탈락이 확정이 됐죠. 근데 이 한화전 비긴 것도 4점 뒤지던 경기 동점 만들었어요. 기억나세요? 한화가 사실은 약간 이 경기는 윤사람 선수로 그냥 계속 밀어붙이면서. 근데 사실 전날 이길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10회 말 동점 상황에서 1사 2, 3루에서 스키즈 번트 실패. 유준규 선수. 사실은 5위를 거의 확정하는 분위기였는데 NC가 진짜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만세를 외치면서 다 때려잡으면서 NC가 가는. 사실 결론 말씀드리면 저는 KT가 남들 같았으면 버티기도 힘들었을 그런 시즌이었는데 안현민이라는 괴물 타자가 나오면서 또 트레이드해온 오원석 선수가 선발에서 10승을 해주면서 불펜은 힘들었지만 어쨌든 손동현 선수가 또 다시 회복해서 버텨주고 박영현 힘들었지만 다시 버텨주고. 그래서 저는 KT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도드라져서 그렇지 사실 빠따가 조금만 보탬이 됐으면 진짜로 KT는 계속해서 포스트 시즌에 충분히 나갈 수 있는 팀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못 나갈 팀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한 건 KT는 이 야수들의 성향, 구성 이 부분은 분명히 좀 바뀌어야 됩니다. KT가 25 시즌에 사실은 예년에 비해서 스타트도 좋았고 승률도 5할 1푼대면 뭐 충분히 기대 승률 KT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나왔다. 다만 결국 초반에 타격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아까 개막하고 9경기 연속 1점 차 경기였다고 했는데 그런 경기들을 포기할 수 없으니 시즌 초반에 계속 막으려면 필승조 내보내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 쌓였던 데미지가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 이제 연속이 됐던 거죠. 자, 저는 내일 또 KT의 디테일 파트별 분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구독, 여러분들의 좋아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캐스터아니었습니다. 고맙습니다.